있습니다. 미분과 도함수의 관계. 미분은 독립변수의 미분, 종속변수의 미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종속변수의 미분을 독립변수의 미분으로 나눈 것은 무엇과 같았냐면 그 종속변수의 도함수와 같았죠. 그리고 우리 무엇까지 공부했냐면 두 함수의 곱이 함수인 경우에 두 함수의 곱을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미분하는가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미분을 생각할 때 차분을 생각하면 됐어요. 미분이란 별게 아니라 두 차분의 비였죠. 두 차분이었죠. 그 다음에 도함수란 별게 아니라 두 차분의 비인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미분이나 도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미분이 어떤 차분이 0으로 많이 가까이 갔을 때, 0으로 많이 가까이 가는 건 얼마나 많이 가까이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곱하면 0이나 마찬가지일 때 그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속도를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분을 이용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차분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속도의 개념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엇을 해야지 되냐면, 우리 맨 처음에 할 때 그랬죠. 물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현상을 숫자로 대표해서 법칙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나 가속도나 위치나 변이 같은 것을 숫자로 대표하려면 무엇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벡터인 그런 양을 대표할 때는 좌표계를 잘 선정을 해서 대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도를 어떻게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먼저 무엇부터 이제 알아야지 되냐면 위치 벡터부터 알아야지 되는데, 위치 벡터는 우리가 이미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 벡터는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숫자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냐면 먼저 원점을 정하고, 좌표계에서 좌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게 원점 어디다 정할지 내가 정하는 거였죠. 원점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체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그 좌표가 전부 0으로 대표되는 점이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는 여기 이제 이렇게 좌표계 정하고 여기를 내가 원점이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물체의 위치까지 쫙 그린 벡터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위치 벡터를 이 좌표계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원점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를 원점으로 정하면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원점으로 정하면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위치 벡터와 이 위치 벡터는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물론 동일한 물체를 대표하는 위치 벡터지만 이것을 대표한 숫자는 이렇게 대표했을 때 숫자와 이렇게 대표했을 때 숫자가 같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 숫자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숫자로 대표하고, 또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로 대표하죠. 다른 숫자로 대표되죠. 이것처럼 다른 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이 위치 벡터인데 좌표계에 따라서 위치 벡터가 다르게 대표되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점을 어디다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숫자가 다르더라도 그 물체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좌표계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숫자가 다르게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무엇을 정의하냐면 변이 벡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위치 벡터를 그러면 이제 좌표계로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좌표계에는 3차원 좌표계에서는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원 좌표계에서는 평면에서 나타나는 좌표계에서는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벡터를 좌표계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좌표계에 속한 좌표와 단위 벡터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이 차원에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 벡터를,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이 위치 벡터를 똑같이 원점에서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표시했을 때 직각좌표계로 대표했다라고 할 때는 직각좌표계의 좌표인 x와 y,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인 x 해트와 y 해트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 이랬을 때 단위 벡터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벡터인데 이것의 이쪽 성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xx 햇. 그래서 요거 처음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뭡니까? YY 햇. 이게 두 번째 거죠. 두 개를 더해가지고 위치 벡터가 됐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 무엇을 이용해서도 대표할 수가 있냐면 극좌표계, 2차원에서는 극좌표계로서도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극좌표계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위치를 표시하는데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로하고 그 다음에 x축에서부터 요 각 파이하고 요 두 개로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표시하고 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쪽 로 방향의 단위 벡터였어요. 요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직각으로 요게 바로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였어요. 요 두 가지로 표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니까 아하, 극좌표계로 표시하면 r은 여기 좌표가 두 개 있으니까 로 햇 더하기 파이 햇으로 대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뭡니까? 요게 위치 벡터인데 이 위치 벡터는 뭐예요? 크기는 로죠. 그 다음에 방향은 로 햇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 됩니다. 요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극좌표계로 대표했을 때는 이렇게 한 항으로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차원에서는 좌표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극좌표계,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 그런데 3차원 좌표계, 직각좌표계에서는 요거 ZZ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란 XY 평면은 극좌표계고 그 다음에 Z축 요거만 하나 더해주는 거니까 요거만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바로 요거 한 항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는 한 항, 원통좌표계에서는 두 항,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는 세 항으로 대표가 되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것만 공부하냐면 이 2차원 직각좌표계와 2차원 극좌표계만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평면에서만 물체가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이 벡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 변이 벡터를 보면 변이 벡터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의한 적이 있지만 물체가 이동을 합니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디를 들려서 이렇게 갔어요. 변이 벡터란 시작점과 끝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그린 벡터, 이걸 변이 벡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변이 벡터가 바로 우리 벡터의 덧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용했었죠. 그러면 이 변이 벡터를 우리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이 벡터의 경우에는 자,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이게 바로 변이 벡터인데 우리 원점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원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뀌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 이때 원점 여기 있을 때 변이 벡터는 이건데 원점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변이 벡터가 똑같죠. 변이 벡터는 원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이 벡터가 잘 정의가 됐으면 바로 속도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속도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차분과 미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도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간 거리가 요만큼이고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으면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속도죠. 그랬을 때 간 거리가 바로 변입니다. 변이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은 시간에 대한 차분입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에 대한 차분이 바로 변이 벡터니까 이 차분에다가 시간의 차분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속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속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이 벡터 변이 벡터를 시간의 차분으로 나눈 것인데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면 아주 작아지면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이건 좀
작다 뿐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작을 뿐이에요. 차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죠. 그냥 작기만 하면 그게 바로 미분이죠. 이게 바로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dt분의 dr, 즉 dr과 dt의 빈대, 이건 뭐하고도 같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것은 r을 t로 미분한 것과 이 도함수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분의 b가 또는 미분의 b가 바로 도함수 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속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요 변이 벡터를 차분 시간에 대해서 나눈 것이 속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죠. 그러면 우리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까 위치 벡터는 사실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 벡터의 방향은 원점에서 그 물체의 위치까지예요. 자, 물체가 여기 있으면 위치 벡터는 이게 방향이에요. 이렇게 갔어요. 가면 위치 벡터가 이렇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은 위치 벡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요게 같죠. 요게 바로 무슨 벡터예요? 변이 벡터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인 방향은 변이 벡터의 방향과 같은데, 요 방향과 같은데, 우리 속도가 바로 뭐였냐면, 속도가 변이 벡터를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요 시간은 스칼라고 요건 벡터죠. 그러니까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변이 벡터의 방향과 같다.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나 변이 벡터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는 어떤 힘을 받고 운동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어디서만 운동하냐면 평면 위에서만 운동합니다. 평면 위에서만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좌표기가 뭐 필요하다는 겁니까? 3차원 좌표기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면 위에서만 움직여요. 우리 그런 거, 여기 지금 뭡니까? 농구공을 던졌어요. 농구공이 이렇게 가는데 이 농구공의 경로가 평면 위에 있습니다. 야구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평면 위에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커브를 던졌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야구공 던지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든가 이러면 이게 아주 커브로 들어와서 이 던진 거를 타자가 맞추기가 어렵죠. 그때는 특별히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만 받고 움직이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만유인력만 받고 움직이면 항상 평면에서만 운동합니다. 이것처럼 그 물체의 운동을 하게 하는, 그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힘이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힘들은 물체의 운동을 한 평면 위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계 그림인데, 그런 거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태양계에서 행성들을 이렇게 한 평면 위에다 쭉 그려놓는 걸 보죠. 이거 멋있게 그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궤도를 보면 전부 한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인데, 갤럭시가 마치 접시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접시처럼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얇아요. 갤럭시 전체를 보면. 물론 그 두께가 몇십만 광년되게 두껍지만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얇은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들이 전부 만유인력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부 평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물체의 운동은 평면에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나중에 왜 그래야지 되는지, 왜 물체들이 어떤 힘에서는, 특히 만유인력에서는 평면에서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물체의 운동을, 또는 위치 벡터나 변이 벡터나 속도 벡터나 가속도 벡터를 평면 좌표계, 즉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만 우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도를 직각 좌표계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위치 벡터를 직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미분하면 됐어요. 우리 여기에 차분과 차분의 비를 구하면 그게 속도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는 쉬웠죠. 근데 그걸 구하는 데는 미분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미분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미분한다면 뭘 이용하냐면 이 위치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이 위치 벡터가 시간의 함수니까 우리 뭘 이용하냐면 보니까 어때요? 여기 두 개의 곱셈이 이렇게 있죠. 두 개의 곱셈이 있으면 우리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곱해서 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로따로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니까 먼저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사실은 뒤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해야지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요게 바로 뭐예요? X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요거 뭐가 되냐면 요거 0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걸 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요 차분은 안 변하니까 차분은 나중과나 처음과 빼도록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미분하면 0이 되는데 이런 놈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여기서도 이 방향, 여기서도 이 방향, 여기서도 이 방향, 어디서나 다 똑같이 똑같은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 그래서 직교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디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두 개를 따로따로 미분해야 되는데 두 번째 미분한 건 0이니까 두 항만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두 항만으로 되면 앞에 게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요 앞에 거와 같죠. 그래서 X방향의 속도 성분은 X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Y방향의 속도 성분은 Y좌표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극좌표계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극좌표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치 벡터가 어때요? 딱 한 항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로는 이거는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여기서 이게 바로 X방향의 단위 벡터죠. 이 X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디서나 다 똑같은데 극좌표계는 단위 벡터는 어때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을 향하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쪽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어때요? 위치에 따라서 극좌표계의 로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미분한 거 dt분의 d로가 요게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프로덕트 룰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요거 r을 갖다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 요 앞에 거 미분한 거 요거 우리가 먼저 계산하면 되겠어요. 근데 요 놈은 뭔지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좋냐면 요 자체를 요 놈을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해서 구하면 좋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극좌표계 단위 벡터 로하고 또 다른 단위 벡터 파이를 요거 파이예요. 요 파이의 단위 벡터 요거를 갖다가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직각좌표계에서 표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각좌표계의 성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분 요 길이는 1이니까 요쪽 성분 요건 뭐가 되면 1 곱하기 요 각이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예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X방향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사인 파이 요 위에 있는 건 사인 파이죠. 사인 파이가 Y방향의 성분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요쪽이 파이 방향의 단위 요거죠. 요거 X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요쪽이에요. 요쪽. 근데 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이기 때문에 요건 사인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하고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의 Y 성분은 Y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요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이제는 뭐가 좋으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은 안 변하니까 요거 미분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는 미분하면 뭐였습니까? 코사인 파이는 앞에서 한 적이 있었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죠. 근데 여기 코사인하고 해서 파이인데 요거를 파이로 미분해야지 파이로 미분하면 요게 마이너스 사인 파이입니다. 사인 파이. 근데 요걸 갖다가 t로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t로 미분할 때는 코사인 파이는 파이로 미분한 다음에 d 코사인 파이 한 다음에 dt분의 d 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곱하고 나눠주면 아주 좋죠. 이렇게 곱하고 나눠주면 요건 뭐예요? dt분의 d 파이가 됩니다. 요거 파이 방향 파이를 갖다가 미분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미분할 것 같으면 요거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나오고 dt분의 d 파이 나오고 여기는 코사인 파이가 나오고 dt분의 d 파이가 나왔는데 dt분의 d 파이로 뽑아낼 것 같으면 요 안에 게 뭐가 같아지냐면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미분을 했더니 이놈은 뭐와 같으냐면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래서 저 결과는 dt분의 d파이 파이 방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놈은 파이 방향을 미분하면 이렇게 요 안을 미분하면 뭐하고 같아지냐면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로 방향의 단위 벡터가 같아지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파이 방향 단위 벡터가 되고 앞에 dt분의 d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방향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로 방향 단위 벡터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표현한 속도 벡터는 다 정리해서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속도 벡터의 로 방향의 성분은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 방향의 성분은 요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 방향의 성분은 요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방향의 성분은 요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아까 직각좌표계에서 대표한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언제는 직각좌표계를 쓰고 언제는 극좌표계에서 대표한 걸 쓰냐면 편리하게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편리하냐면 원운동을 할 때 하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원운동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로가 안 변하는 경우예요. 로가 일정이다 이런 겁니다. 안 변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0이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요 앞에 게 0이니까 요 첫 번째 항은 0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갔어요? 요거죠. 요거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두 번째 항만 남아요. 두 번째 항만.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로 dt분의 d파이가 여기 빠졌네.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반지름이고 dt분의 d파이가 각을 속도로 나눈 거죠. 이게 바로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요 v는 a, 여기 반지름이라면 a 오메가 각속도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좌표계로 대표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운동을 기술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 여기 위치 벡터는 두 항, 극좌표계에서는 한 항이지만 속도는 똑같이 두 항으로 표시됐어요. 속도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dt분의 dx, x 더하기 dt분의 dy, y인데 여기서는 dt분의 d로 로. 여기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로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로 dt분의 d파이 파이 하고서 이게 바로 파이 방향의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어요.